안녕하십니까. 실전연습의 방해됩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뭐 요즘 좀 촬영을 좀 뜸했습니다. 촬영을 좀 뜸했는데 그래도 우리 초보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궁금한 점 카톡으로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또 영상으로 자기가 했던 거를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드바이스도 좀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번 시간에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이 초보자분들 좀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니꼬, 파이널, 백 칠 때 어느 정도 이제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좀 중급자 이상 되는 사람들은 뭐 아주 좀 우스운 어떤 영상이겠지만 초보자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영상입니다. 니꼬 파이널을 칠 때 규칙도 없이 와이어를 미리 엮는 타이밍, 그 다음 뭐 손가락을 뒤로 당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막 이런 어떤 규칙과 규정을 어디서 제대로 원리와 개념을 알고 용접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막 용접하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어디서 연습장이나 연습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배운다 하더라도 요 타이밍을 제대로 또 안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형태의 배우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와이어를 대고 공급하는 타이밍이 정확하게 내가 언제 공급을 하고 손가락을 언제 당기고 어떤 타이밍에 당기고 와이어가 안 끊어져야 되는데 정확하게 지도를 받지 않거나 개념을 모르면은 막 용접을 하다가 보면은 공급 타이밍이 막 어떤 때는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뒤로 당겨야 되는데 뭐 와이어가 툭툭 끊어진다든지 막 가면서 막 툭툭 끊어지면서 또 툭툭 끊어지면서 고 이런 식으로 아마 니꼬 파이널 또 백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치신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와이어를 공급하는 타이밍과 그 다음에 손을 용접을 하면서 마냥 끊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만큼 가다 끊고 요만큼 가다 끊고 이게 아니라 연속 동작으로 파이널 니꼬를 쫙 치고면서 쫙 손가락을 뒤로 당기면서 용접하면서 와이어가 다 될 때까지는 한 방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스킬, 기술을 오늘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이 손을 뒤로 당겨 와이어를 끊어지지 않고 손을 뒤로 당겨가면서 이제 니꼬 파이널을 치는데 이 타이밍, 공급하는 타이밍과 파이널을 칠 때 손을 뒤로 당기는 타이밍,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냥 무작정 아무런 규칙도 없이 그냥 용접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용접의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손을 갖다가 뒤로 당기기 전에 공급하는 것부터 먼저 공급도 용접하다가 이었다가 어떤 때는 안 들어갔다가 어떤 때는 이었다가 어떻게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좀 공급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어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와이어는 언제 공급을 하냐면 텅텐이 와이어 앞에 왔을 때 와이어가 녹습니다. 텅텐이 와이어 앞에 왔을 때 공급을 해주는데 텅텐을 가운데 놓고 첫 번째 파이널 비드를 칠 때 와이어를 가운데다 놓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가운데를 와이어 앞을 지나갑니다. 요때 공급을 한번 공급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 갈 때 와이어가 텅텐이 와이어 앞에 왔을 때 가운데 왔을 때 공급 이렇게 한 방울씩 공급 한 방울씩 공급 한 방울씩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반대로 가면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갈 때 가운데 갈 때 공급 왼쪽에서 오른쪽 갈 때 공급 왼쪽에서 오른쪽 갈 때 공급 왼쪽에서 오른쪽 갈 때 공급 가운데 갈 때마다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운데 갈 때마다 공급 또 가운데 갑니다. 공급 자 오른쪽에서 왼쪽 갈 때 가운데 갑니다. 공급 또 왼쪽에서 오른쪽 갈 때 공급 가운데 갈 때마다 공급 또 가운데 갑니다. 공급 또 가운데 갑니다. 공급 이렇게 이제 가운데 갈 때마다 여는 경우가 거의 요 타이밍은 니꼬 채울 때나 뭐 파이널 칠 때나 좀 공급이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좀 높게 차지겠죠. 그래서 물량을 좀 많이 뺄 때는 와이어를 쭉쭉 이으면서 가운데 할 때마다 쭉쭉쭉쭉 잡아 이으면서 니꼬를 채울 때는 물량을 좀 빨리 빼고 용접이 좀 양이 많이 좀 니꼬 많이 차지겠죠. 파이널도 마찬가지고 좀 도톰하게 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운데 갈 때마다 공급해 주면 됩니다. 파이널 칠 때.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한 번만 여주면 됩니다. 한 번만 여줘도 파이널을 두껍게 파이널을 플랜트 아닌 이상 육상 플랜트 아닌 이상 얇게 치는 게 또 좋습니다. 요렇게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높이라든지 어떤 양이 일정합니다. 울퉁불퉁하게 논다든지 막 비드가 뭐 여기는 낮고 저기는 낮고 이게 와이어가 일정하게 들어가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 텅텐이 들리면
이런 경우 일어나면 고민을 할 겁니다. 하다 보면은 막 와이어가 됐는데 막 멀리 도망가거나 와이어가 물방울로 생기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현상은 텅텐이 위빙할 때 들리면 아크가 발생이 커집니다. 아크가 불꽃이 커지다 보니까 멀리 있는 와이어를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와이어가 때려버리기 때문에 물방울이 생기고 와이어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텅텐이 들리지 않게 벽 쪽으로 오른쪽 왼쪽을 위빙을 일단은 돼야 됩니다. 위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이어 공급하는 타이밍이 뭐 길게 여는 사람, 제가 앞에 영상에도 많이 올렸지만 와이어를 길게 공급 다시 공급 이렇게 길게 엮는 게 있고, 그 다음 짧게 한 방울씩 공급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용접 잘하는 사람들은 뭐 양쪽을 다 씁니다. 뭐 두 가지 다 씁니다. 길게 들어갈 때도 있고 짧게 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쓰는데, 지금 우리 초보자분들은 엄손가락을 짧게 치는 게 좀 힘들면 길게 하면 됩니다. 공급할 타이밍에 공급할 타이밍에 공급 가운데 간다 공급 다시 손가락 들땡기거나 반전기 잡고 타,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는 타이밍을 연습을 좀 하시고, 중요한 거는 와이어가 일정한 양이 일정한 타이밍에 계속 들어가줘야지 모양이 이쁘게 노는데 유리합니다. 그거를 훈련을 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적으로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작정 위빙하고 무작정 와이어 엮고 어떻게든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용접을 하다 보면은 개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용접은 뭔가 원리와 개념과 규칙을 알고 내가 일정하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이제 한 박자 할 거야. 자, 요때 한 방울. 가운데다 요때 한 방울. 자, 가운데다 요때 한 방울. 자, 천천히 가줄게. 가운데다 요때 한 방울. 자, 가운데다 요때 한 방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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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다 요때 한 방울. 지금 약간 천천히 갔단 말이야. 네. 가운데 한다, 옆에 한 방울. 박자 맞추면서 한 방울 연 거야. 자, 요번에는 가운데 갈 때마다 이어볼게. 잘 봐. 요번에는 가운데 갈 때마다 들어간다, 봐봐. 자, 가운데 한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자, 또 가운데 한다, 한 방울. 또 간다, 한 방울. 가운데 한다, 또 공급. 또 공급. 또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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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만난다, 공급. 만난다, 공급. 만난다, 공급. 만난다, 공급. 자, 요게 가운데를 갈 때마다 한 박자씩 한 방울씩 빵빵 밀어넣는 거야. 이거를 처음에는 길게 밀어넣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된다 싶으면 내가 이제 엄지가락으로 칠할 거야. 근데 이제 엄지가락으로 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은 이제 갓 시작하는 단계라서 엄지가락 치지 말고 한 방울씩 요 박자만 맞춰란 말이야. 알겠지? 처음부터 막 미리 엮고 막 이래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요렇게 내 몸이 익숙하게 이걸 만들어야 돼. 그러면 숙달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번에는 손을 뒤로 당기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이제 용접을 하다 보면 한 방에 이제 손을 뒤로 쭉쭉쭉 당기게 하면서 텅텐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가락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격을 유지해 주면서 손을 뒤로 당기면서 용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초보자분들한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습을 따로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당기는데도 뭔가 요령이 있고 그 규칙이 있는데,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용접하다가 보면은 그냥 막 규칙도 없이 막 대충 막 당겨가면서 막 하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와이어가 툭툭 끊어지고 막 손도 뜨겁고 막 텅대 들리고 이렇게 난리 부르스집니다. 그래서 쉽게 당기는 방법, 쉽게 원리만 알면 됩니다. 언제 당기느냐? 자, 용접을 하다가 파인을 칠 때 텅텐이 와이어를 벗어났을 때, 옆에 있을 때, 텅텐이 와이어를 벗어났을 때 오른쪽에 가해 갔을 때 이게 굳어 있습니다. 살짝 굳어 있습니다. 요때 손을 뒤로 당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오른쪽에서 파인을 칠 때 오른쪽에서 왼쪽 한 방울, 오른쪽에서 왼쪽 한 방울, 오른쪽에서 왼쪽 한 방울 하고 가해 왔을 때, 텅텐이 가해 왔을 때 손을 빠른 동작으로 타닥 당겨줍니다. 다시 공급, 다시 공급, 다시
공급, 가해, 턱대 가해 왔을 때 손을 들땡겨줍니다.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공급, 다시 공급. 지금 요게 숙달이 안 된 친구들은 타이밍이 좀 늦을 겁니다. 턱대를 가해 좀 머물러 주면서 손을 뒤로 당기고, 요 종각이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동작이 좀 느릴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숙달됩니다. 가해 수dob하고 손 딱 당기고, 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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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당겨야지 하면 가해 왔을 때 손가락 타. 이런 식으로 박자가 맞으면 손을 쉽게 당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용접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전기가 세기 때문에, 또 전기가 세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뭐 용접을 하면서 미리 옆에서 손을 제대로 탁 당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용접을 하면 개판돼 버립니다. 초보자분들이.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연습을 할 때 당기는 요령을 요거를 몸에 익숙하게 만들면서 당기는 요령이 생기면서 실력이 올라가면 응용이 됩니다. 저절로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초짜분들이 와이어가 안 끊어져야 되는데 와이어가 막 끊어지고 손가락 뒤로 당기다 툭 떨어지고 막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그렇게 해서 기초를 쌓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기는 타이밍이 턱대 가해 갔을 때 손가락 뒤로 당기고 타. 자, 요 방법도 있지만 요게 이제 좀 더 쉽게 손가락 당기는 거는 우리가 앞에도 많이 말했지만, 자, 손가락이 가까워진다, 와이어 가까워진다, 반전기 스위치 딱 누르고 반전기, 그러면 굳습니다. 그때 재정비하고 손가락 뒤로 당기고 타, 공급, 반전기, 그러면서 손가락 뒤로 당기고 굳을 때, 요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 요게 좀 된다 싶으면 이제 나 욕심을 좀 내겠다, 이제 용접하면서 반전기 안 잡고 손가락을 뒤로 한번 당겨 봐야지 라고 하시게 어느 단계가 올라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언제까지 반전기 잡고 손가락 뒤로 당길 겁니까? 물론 쓱가가면서 당기도 됩니다. 그러나 이 실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용접하면서 뒤로 당길 수 있도록, 턱대리 가해 갔을 때 손가락 뒤로 당기고, 딱 가다 공급, 손가락 뒤로 당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숙달을 내 몸에 익숙하게 반복 훈련을 하면은 내 몸에 딱딱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력이 한 단계,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니코 채울 때, 파이널 칠 때 연습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한번 뭐 익숙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될 겁니다. 그 자료 화면을 아마 보여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손을 뒤로 당기는 거. 손을 뒤로 당기는 거. 지금 반전기 잡고 당긴단 말이야. 자, 얘는 그 처음부터 배공할 때 손을 뒤로 조금씩 당겼어요. 알겠나? 느꼈나? 뜨거워서 당긴 거야. 뜨거워서 당긴 거야. 자, 손을 뒤로 당길 때. 가위 갈 때, 요때 하나 당기고, 타. 텅텐이 가해 갔을 때 손가락 뒤로 당기다. 가해 갔을 때 손가락 뒤로 당기다. 요거를 센 물도 보고 손 동작을 한번 보자. 자, 손도 잡아봐. 자, 가까워졌다. 텅텐이 가해 갔을 때 요때 뒤로 당기는 거야. 가까워졌다. 손들이 가렸을 때 들뜨기는 거야. 가까워졌다. 손도 들뜨기고. 가까워졌다. 손도 들뜨기고. 자, 가위. 자, 가위한테 손가락에서 땡길 거야. 이번에 땡겨. 출발. 그렇지. 가까워졌다. 땡겨. 곁에 땡겨. 그렇지. 가까워졌다. 땡겨. 그렇지. 가까워졌다. 땡겨. 굿샷. 됐어. 제가 좀 상담을 하거나 이래 할 때, 또 우리 내려오는 친구들을 봤을 때, 뭐 어떤 타기관에서나 좀 배웠다는 친구도 있고,
뭐 연습장에서 연습을 좀 하다가 온 친구도 있고 뭐 국비에서 또 다니던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다 물어보면 너 용접 뭐 어디서 했어? 얼마나 했어? 뭐 이렇게 뭐 얼마나 했어? 이렇게 물으면 저 뭐 서스까지 해봤습니다. 뭐 육지 해봤습니다. 이 초보자분들 개념을 모릅니다. 해봤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막상 시켜보면은 육지가 아니라 버티칼도 제대로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 그냥 육지를 해본 것 뿐입니다. 몇 번 해본 것 뿐입니다.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해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해봤다가 아니라 할 줄을 안다라고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력도 안 되는데 그냥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제대로 실력이 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습을 좀 제대로 원리와 규칙을 알고 꼭 연습을 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도체만 바라보고 배우거나 반도체만 바라보고 일하는 친구들, 우리 또 학원생들이나 또 일반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파이널을 한 줄로만 연습을 하는데 한 줄로 연습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육상이나 다른 쪽에서는 파이널을 두 줄, 세 줄로 치는 파이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한 줄로 연습하면 두 줄, 세 줄을 못 칩니다. 그래서 두 줄, 세 줄을 연습을 해야 다른 일반 현장에서나 갈 수가 있고 또 파이프 크기나 두께에 따라서 파이널이 두 줄이 넣을 수도 있고 세 줄이 넣을 수도 있고 또 시험을 칠 때도 두꺼운 헤비오를 시험 칩니다.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원자력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는 시험을 두꺼운 걸 칩니다. 그러면 파이널은 무조건 두 줄입니다. 니꺼도 두 줄을 박아야 되고 자, 그런 어떤 연습. 그러니까 반도체만 가겠다. 반도체만 셀에 보내야지. 이런 식으로 용접을 배워가지고 그거에만 익숙해가지고 파이널을 두 줄을 아니고 한 줄로 치고 끝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른 쪽에도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도 두 줄, 세 줄을 치는 요령, 방법 요거를 갖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또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파이터입니다.